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원전 섹터가 상승을 하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대우건설 정말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20만 원을 20%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윗꼬리 음봉 캔들이 달리면서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어요. 상승폭이 6%까지 줄어든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대우건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매도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계실 거고,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왜 주가가 하락하는 걸까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대우건설이 시초 상승분을 반납한 이유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대우건설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대우건설 아래 꼬리 반등 나올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이 시초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수급 먼저 봐볼게요. 오늘 장 초반 급등이 나오자마자 외인들이 100만 주가 넘는 매도를 던졌어요. 프로그램에서도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250만 주가 넘는 매도가 체결된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외인들의 매도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증권사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의 매도는 대부분 신한투자증권과 JP모건에 쏠려 있다고요. 신한투자증권은 말하지 않아도 알죠. 공매도 세력들이 수탁 계약을 통해서 공매도 창구로 사용하는 증권사잖아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50만 주가 넘는 매도를 던지기는 했지만 최근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아직까지 250만 주 가까운 매집 물량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예요. 당연히 최근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대우건설에서 매집을 한 만큼 주가의 반등이 나오니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대우건설 최근의 조정폭 정말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대우건설 외인들의 매도가 찍히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강하게 매집을 했었던 JP모건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도를 던지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공매도 세력인 신한투자증권이 대규모의 공매도를 던지면서 외인 창구에서 매도가 찍히고 있다는 거죠.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대우건설 매도를 던져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조정을 받고 있었던 종목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땐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우건설의 모멘텀은 다시 한 번 더 돌아왔다고요. 미국의 원전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를 하면서 종전이 코앞까지 다가왔잖아요. 대우건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 두 가지예요. 원전에서의 수혜와 이란 종전이 끝났을 때 재건주로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대우건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재료가 나오면서 대우건설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당장 매도를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특징을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공매도는 일시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정폭이 제한적인 거고, 상환이 나왔을 땐 오히려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요. 물론 공매도 세력들이 강하게 매도를 던졌으니까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겠죠. 게다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곧바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매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분들도 불안하시잖아요. 걱정되시잖아요. 이대로 고점을 찍고서 그대로 조정 받을까봐.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매가 추가적인 변동폭을 키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뭐라고요? 최근에 강하게 매집을 했었던 JP모건이 아직까지도 250만 주의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매도를 던졌었던 JP모건이 저점을 받쳐주는 모습 보여줄 거고, 지금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저점을 매집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도 저점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체결 수량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저점이 잡히면서 아래꼬리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물론 주가만 봤을 땐 변동폭을 키우는 대우건설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매수는커녕 매도가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뭔가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대우건설 4만원 고점을 찍고서 단 한 번의 기술적인 반등도 없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요. 이미 저점은 다져졌죠. 그런데 50% 가까운 조정을 받은 종목이 한 번의 기술적인 반등 없이 그대로 조정을 받는다? 물론 세력주라면 그러한 움직임 나오겠죠. 하지만 대우건설은 세력주가 아니잖아요.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호를 잡아 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끌고 온 대우건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큰 수익은 아니지만 최소한 손해폭을 줄일 수 있는 거고, 평단을 잘 낮추기만 한다면 계좌의 양전은 노려볼 수 있다고요. 그 신호를 어떻게 잡는지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당연히 수급 봐야 돼요. 장 초반 외인들과 기관들 매도를 던지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에요. 공매도 세력들이 대차를 줄이고 큰손 세력들이 저점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가 우리한테 기회라고요. 물론 수급상에서는 큰손 세력들 강하게 매도를 던지다가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매집을 하다가도 매도를 던지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수급을 보기 어려워 하시는 거고 타점을 잡기 어려워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수급 따라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이격이 좁혀지는지 이격이 넓혀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는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체결 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매도를 던질 필요가 없는 거고, 주가의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제라도 반대의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우건설에서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의 신호는 잡아가야지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신호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야기 어려우셨던 주주분들도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우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평단을 낮춘다면 어디서 평단을 낮출 건지, 대우건설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을게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대우건설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우건설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 최소한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이라도 신호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우건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하나 가져왔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까지 증시가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역전을 노려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증시 변동폭이 커지고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던가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게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끝맺음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유가도 잡히지 않았죠. 환율도 잡히지도 않았죠. 언제라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에서 무리하게 기회를 잡았다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찐 바닥은 아니에요. 20% 정도 반등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장 회복주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항상
항상 있었고 변동성이 강해지는 시장에서는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한 종목에서 무리하게 베팅했다가 털리지 마시고 뒤에 영상에서 시장 회복주 종목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